자,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게 저쪽에 보면 지금 수투, 미적원, 확통 이렇게 세 개 직접 출조 범위 관련된 필수 개념, 그냥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아주 깊게는 못 들어가고요. 전체를 다 훑어야 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거 위주로. 그래서 필기보다는 그냥 쭉 듣고 그냥 시험 보러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수투에서 이제 집합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니네 이제 집합이라고 떠올렸을 때 머리에 크게 남는 건 없다고. 그러니까 집합의 단독 문제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결합형으로 나온다. 그래서 방정식이나 부등식 이렇게 해석하는 거, 특히나 이제 4점짜리로는 집합을 해석하고 나서 봤더니 결국은 방정식이나 부등식이고, 결국은 부등식의 영역을 그려야 되고, 막 수원으로 넘어가고, 결국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합 자체를 내용을 알아도 사실은 결국 다른 파트로 넘어가는 게 많아서 집합은 도구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집합 쪽에서 필수적으로 해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합 연산, 그러니까 집합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만 할 텐데,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교합, 여차, 이거에 기본적으로 뭐 차집합 같은 경우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텐데, 뭐로 바꿀 수 있다? 교집합에 여집합, 교집합에 여집합을 차집합, 뭐 이 정도의 변형은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말로만 할 텐데,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C라는 거 분배할 수도 있고 묶어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뭐 등등 이런 것들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해서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시는 건데,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는데 계속 식으로 하지 말고 웬만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그게 집합은 제일 쉬운 거다.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 라는 것. 그럼 연산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배 법칙하고요. 또 뭐 있나? 분배 법칙으로 뭘 구별해야 되니? 용어를 모르는 건가? 결합 법칙. 또 누구? 어떤 식을 간단히 해야지. 처음 복잡하게 주어진 식 가지고 그냥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좀 간단히 해야 되겠지, 등식 같은 거를. 그러기 위해서 쓰이는 게 세 가지, 이 위에 거 외에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이 있다는 거죠. 용어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걸 써먹을 수 있으면 돼. 근데 구별을 해야지. 얘인지 구별이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세 개 다 뭐 하는 거냐면 괄호를 풀어주는 연산을 할 때 쓰는 거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의 연산을 할 때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있냐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요. 얘는 교집합이건 합집합이고 기호가 어떻다? 다를 때는 분배입니다. 근데 기호가 다른데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 분명히 이것도 기호 다른 거 아닙니까? 됐죠? 이걸 간단히 하겠다고 분배를 하시겠죠? 그쵸? 하지만 이걸 분배하는 순간 시간 낭비가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A하고 A는 어떻다? 같다. 같은 게 있으면 분배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멈추시는 겁니다. 근데 다르죠? 여기 다 셋 다. 그럴 땐 분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분배를 해보면 이 녀석 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두 개. A 여집합하고 A하고의 교집합은 뭐야? 없죠? 공집합이겠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연결고리 들어가고 얘하고 얘니까, 자, 이거 뭐라고 쓰실래요? 이거 두 개. B 차집합 A라고 써주면 더 좋겠죠? 이해네? 두 개 합집한 거니까 B 차 A 이렇게 간단히 한 다음에 하라고, 뭔가를. 그럼 결합법칙은 뭐 이거부터 할까? 네, 이거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하셔야 되나요? 분배하는 거 아니고요. 왜 흡수라고 합니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관계라고, 둘이. 둘 중에서 누가 작습니까? A합 B하고 A 중에서 누가 더 작냐고요. A는 늘 A합 B 안에 들어있어. 상상해봐. 그러니까 교집합은 그냥 뭔 거야? A인 거야. 그냥 바로 즉흥적으로 쓰는 거라고, 그냥 머릿속에 상상해서. 이해하나요? 그래서 뭐 A가 흡수하듯이 흡수했다고 해서 흡수법칙인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이런 식으로 기호가 어떤가요? 같으면 괄호의 결합 순서를 바꾼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대. 그래서 괄호를 앞쪽으로 당기는 거죠. 괄호 결합법칙. 괄호의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고? 공집합이고 거기다 비교집합하니까 누구? 공집합이겠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연산들은 하실 수 있어야 뭘 해석하기 전에 간단히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집합 쪽에서 뭐 더 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시험 문제에 이제 잘 나오는 거 하나를 좀 정리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또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이라고 나오거나 어떤이라고 나오는 거. 그래서 어떤 문장이 나왔어. 뭔방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모든 x에 성립한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뭐 실수 x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 1 이상 5 이하의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그러면 1부터 5까지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성립해야 되죠. 근데 어떤 x에 대하여 그럼 뭐야? 단 하나만 성립해도 그 말은 맞는 거죠. 그쵸? 그거의 의미에서 자 봐봐요. 기출문제 하나 그냥 적어드리면 이렇게 나오면 풀 생각까지는 없는데 이 자리 모든이냐 어떤이냐. 자 여기가 모든이라고 나왔냐 어떤이라고 나왔냐. 근데 네가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냐고. 이 문장을 보고. 봐봐. 모든이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이 범위에 속하는 모든 애들은 이 범위를 만족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범위와 이 범위 중에서 더 큰 범위는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게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 0서부터 12 안에다가 저거를 갖다가 넣어놓고 이제 그래서 K-1이 0보다는 어때야 되고 그쵸? 크거나 같아야 되고 K 플러스 3이 12보다 어때야 되고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쵸? 그건 모든에 대한 풀이고요. 뭐 어떤 이라고 하면요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범위에는 어떤 애는 이 범위 안에 있어 라는 건 이 범위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겹치기만 하면 됩니다. 살짝이라도 겹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처음으로 겹칠 때는 이게 더 큰 수잖아. K 플러스 3이 어디? 0에 딱 등장하는 순간 즉 K 플러스 3이 0이 되는 순간 처음으로 겹치다가 0보다 크게 왔다가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이 작은 게 이 12하고 겹치는 순간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입장에서 그냥 구할 수도 있지 뭐. 처음으로 겹치는 순간은 K 플러스 3이 0이 되는 순간 K가 뭐인 순간? 만약 3인 순간부터 가가지고 K-1이 12일 때가 마지막으로 겹치겠죠. 이렇게 쑥 훑고 지나가시면. 그래서 K가 어디일 때까지? 13일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르다, 풀이법이. 의미가 다르니까 당연히 풀이법이 다르겠지. 이해했나?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뭐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로 이제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문제 주겠죠. 원래는 그냥 부분집합 개수 그러면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경우의 수를 푸는 건데 가장 간단한 걸 그냥 하나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너무 쉬워서 나오진 않겠지만 기본 개념을 살펴보는 거니까 자 이거 두 개 합했을 때 뭐 A다 합집합이 그리고 자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뭐 이런 게 가장 우리가 대표용으로 배웠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a, b 이거하고 두 개 합해서 합집하면서 얘가 되려면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그래서 x가 a의 부분집합이고 자 이거 만족하려면 b가 더 큰가요? 이건 b가 크고 이거 똑같이 했네? 이것도 x라고 해야 되겠다. 이건 x가 크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게 이렇게 써야 되겠네. 둘 다 만족하는 거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는 어떻게 해석해? a의 부분집합 중 b의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되죠. 그쵸? b의 원소들은 다 때려 넣고 b 원소가 아닌 것들 중에서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이렇게 경우의 수로 접근하시면 나오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경우의 수로 가는 거다라는 거. 뭐 집합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집합이 이제 단독 문제로는 거의 나오지 않고 뭐 쉽게 나오거나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도구로 쓰이니까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 여러분 수능 특강 이런 것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해석은 다 될 거라고 보고, 다만 부등식 영역으로 나왔을 때 최근에 주로 나오는데 쉽진 않아서, 그럼 뭐 난이도 자체가 높으니까 뭐. 명제도 뭐 단독 문제로 출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명제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들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뭐이면 뭐뭐이다, 즉 P이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니? P를 만족하는 애들을 쫙 다 모아보는 거죠. 또 Q를 만족하는 애들을 다 모아보는 거야.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해보면 P집합, 여기에는 P를 만족하는 애들 다 모아놓으시고, Q집합, Q를 만족하는 애들 다 모아놨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Q가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참인 거야. 그쵸? 참인 거. 그래서 집합으로 보시면 되겠다. 집합 사이 포함관계를 가지고 저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나타낼 수 있고, 그럼 참이라고 했을 때, 아, P면 Q가 참이구나 라고 했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 이런 용어들 체크하시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글자만 따서 예전에 외웠던 거, 주충, 파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처음 배울 때 이제 화살표를 주는 게 충분, 받는 게 필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혹시라도 까먹었으면, 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P가 Q에 의한 충분 조건이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쓰시고 시작하셔야죠. 쓰고 시작해서 이렇게 쓰고 시작하셔야죠. 그래서 P 조건을 만족하는 거, 예를 들어 P 집합을, P 조건을 만족하는 게 부등식 영역으로 나올 수도 있죠. 또 Q 조건을 만족하는 게 부등식 영역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이 영역이 더 크게끔 그려봐라 라는 거니까, 뭐 K값 조정해 가면서 뭐 직선 막 조정하고 이런 문제 많이 보셨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쓰이는 거라는 거야, 이게. 오케이. 그 다음에 3단 논법이요. 예를 들어 P면 Q이다, 이게 성립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R이면 뭐 not Q이다, 이렇게 성립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진짜 세 개가, 그럼 세 개 한 대로 합쳐놓고 쓰셔야 되겠죠, 그쵸? 그럼 합쳐놓고 쓰자면 지금 Q에서 됐으니까 이게 지금 대우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의 대우는 뭡니까? Q이면 나달이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고요. 나달이 있으니까 이거는 또 나달이면 나데스다,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연결하시면 되겠죠. P이면 뭐다? Q이다. Q이면 뭐다? 나달이다. 나달이면 뭐다? 나데스다. 만약 여기가 나데스가 아니고 P라고 나오면 무슨 뜻입니까? P에 시작했는데 P로 끝났네. 이 네 개가 전부 다 뭐 어떻다? 다 같은 거다. 사이즈가 그냥 아예 똑같은 집합이다. 집합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이야기겠지. 근데 이걸 이제 네가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리는데 P 집합보다도 Q 집합이 크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당황하지 말고, 나달 그러면 또 R을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린다? 그냥 R 열하고 이렇게 그리는 거다. 그런 다음에 이거에 또 바깥쪽을 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S여집합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전체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는 거다. 여기서 또 경우에서 막 물어볼 수 있겠고, 그쵸? 여기에는 속하고, 뭐 이 원소는 안 포함하고요. 이 원소 중에서는 2개 포함합니다. 뭐 이렇게 말장난은 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명제를 보시면 되겠고, 명제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는 절대부등식이죠. 그쵸?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 자체 또 잠깐 정리해보자면, 수치에서 다루는 절대부등식 중에서 대표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예 하나 정도만,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의 핵심은 어차피 산수기 아니면 코시인데 그거 말고 그냥 예로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수원에 주로 나오는 건데 그냥 워낙 안 봐가지고 까먹어서 그러는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면, 뭐 예를 들어 0이다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 그다음에 이게 근이 있다 없다.
실근이. 실근 없는 겁니다. 그쵸? 2차 방출 했을 때. 판별식 써보시면 0보다 작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항상 0보다 어떻다? 큰 양수라는 거 보자마자 아셔야 돼. 범위상에서. 이해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걸 0이다 라고 주어지면 예를 들어 이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근의 합은 얼마고? 두근의 곱은 1이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게 알파 그렇다면 세제곱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게 좀 수원 파트에서 이제 구멍들이 많은데 나중에 수원 총정리도 한번 하긴 할 텐데, 알파 세제곱 얼마냐. 이 방정식을 보자마자 세트가 떠올라야 돼요. 두 가지 세트가 떠올라야죠.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식이 나왔을 때 이 방정식이 워낙 독특한 거고 잘 나오는 거라 여기다 x-1을 곱해보시겠어요? 그럼 곱셈공식 공식인데 x-2를 곱해보라고.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x-세제곱은 얼마인 거다. 이걸 만족하는 x는 이것도 만족해요. 그래서 x-세제곱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알파-세제곱 얼마다? 1이고 베타-세제곱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너희들한테 그래서 알파에 예를 들어 2015제곱 더하기 베타의 2015제곱 좀 한번 구해봐 라고 하면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차수 줄여야지. 왜? 세제곱이 1인 걸 바로 알기 때문에 2015를 3으로 나온 나머지로 줄이셔야 되는데요. 얼마? 어디 많이 아픈 거야? 아니야? 아파 보이는데?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합과 곱을 아니까요. 합의 제곱 빼기 2알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뭐야? 어떤? 여기다 뭘 나누면 좋겠네요. 아, 차수를 줄일 때 뭐야? 세제곱이 항상 1인 걸 기준 하는 거야. 1인 걸 기준으로. 그래서 세제곱이 1이면 2015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하겠어? 3 곱하기 얼마냐 이거?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3, 6, 18 3, 7에 21 1 이렇게 하면 몇 개 남지? 2 남지. 그래서 여기다 알파 제곱 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1이니까 이거 앞에 거 없어지지. 그렇죠. 그치? 그래서 이것만 남잖아. 근데 이걸 빨리 한 게 뭐냐면 사실은 2015를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고? 671이고 나머지가 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줄이는 거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3으로 나누시면 되고요. 좀 더 센스 있으면 2, 0, 1, 5를 다 더하는 거죠. 왜? 3의 배수 판정법은 각자의 수에 뭐니까? 합이니까 2, 0, 2로 다 더하면 뭐야? 2, 0, 2로 더하면 8을 3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이런 건 수원에서 배우는 것들인데 테크닉적으로 머릿속에 이제 수원 배울 때 그렇다고 갑자기 얘들아 수원하자 이 수능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수원에서 나오는 연계성 있는 수원들은 따로 총정리를 하겠다. 하루 날 잡고 수원 총정리 이렇게 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런 거잖아. i 4제곱이 얼마니까 항상 1인 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야지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i 4제곱이 1이니까 i의 거듭제곱 몇 개 단위로 반복됩니까? 4개 단위로. 얘네 이거 알파의 거듭제곱 알파 제곱, 알파 세제곱, 알파 4제곱, 알파 5제곱 이렇게 하면 몇 개 단위로 반복되겠어요? 3개 단위로 반복되는 거야. 항상 1인 걸 기준으로. 이해했나? 그래서 i 4제곱이 1이니까 너네가 i 뭐랄까 2018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뭐라고 해? 이거 또 4로 나누고 있는 거야? 4의 배수 판정법은 끝에 두 자리만 보면 되잖아. 18을 4로 나눠. 18을 4로 나누라고. i 제곱. i 제곱이 뭐죠? 마이너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1로 바뀌어도, 이 마이너스 x로 바뀌어도 당황하진 않으실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 안 했네? 자, 플러스일 때, 이거하고 똑같은 x로 나눠보세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은 동일한 식으로 보이셔야 되겠다. 이 식이 나오면 이 식이, 이 식이 나오면 이 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나왔다. 그럼 여긴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서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x 6제곱이 얼마예요? 1. 그래서 알파는 몇 제곱? 알파 세제곱과 세제곱이 아니고 6제곱이 1이라는 거야. 세제곱은 얼마고 오히려? 마이너스 1이. 이렇게 4개를 쓰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2015 같은 경우는 6으로 남은 나머지로 줄이셔야 되는데 이건 빨리 하는 게 없는데 그냥 나눠야 되는데 얼마지? 얼마야 나머지가? 5온 것 같아. 그럼 알파 5제곱 여기까지 줄였잖아. 근데 이제 나머지는 얘 또 써야 된다고. 그래서 4개를 다 써야 된다고.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지.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제 곱셈공식 배열식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이해하셨나요? 이건 절대 부동식하고 큰 관련은 없지만 잘 나오는 복이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서. 그래서 절대부동식 산술기하. 산술기하는 언제 쓰는 거야? 막 문제가 나왔어. 활용 문제야. 막 뭐 단독 문제는 안 나오겠지. 막 활용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어떤 뭐 예를 들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혹은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넓이를 식으로 세우시겠죠. 식으로 세우고 나서 봤더니 어떻더라. 뭐 주로 역수의 합이 나오거나 아니면 합을 하는데 곱을 물어보거나 곱을 하는데 합을 물어보거나 이런 상태다. 그러면 산술기하 쓰시는 거죠. 그래서 산술기하 같은 경우는 A, B가 기본적으로 양수일 때 둘의 합은 얼마? 2루트 곱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곱 중에 뭔가 하나를 알아야지 풀 수 있어요. 이해했나요? 곱을 알려주면 합의 범위, 합을 알려주면 곱의 범위 이렇게 구하는 것들이죠. 됐나요? 이렇게.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 x가 양수라고 했을 때 자 이거 보자마자 얘는 곱을 사실 알려준 거지. 곱이 얼마다? 4라는 게 이미 시간에 들어있단 말이지. 그래서 역수의 꼴로 이렇게 역수의 합꼴로 되어 있으면 얘가 얼마 이상입니다? 얼마니? 계산하면 4 이상입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식이 좀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이거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어. 그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산술기하 쓰고 여기서 산술기하 써가지고 곱해버린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산술기하를 여러 번 쓸 때는 등호 조건이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등호 조건 등호가 언제 성립하지? A, B가 같을 때. 실제로 산술기하를 각각 써가지고 곱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기 전에 봐야 된다고. 이거 같을 때와 이거 같을 때 x, y 값이 서로 다르죠. 조건이. 얘하고 얘하고 같을 때 얘하고 얘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 그 등호 조건을 보고 쓰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개해서 가야 된다고. 전개하면 이렇게 하면 6xy 이렇게 하면 xy분의 1 이렇게 곱하면 3 2 더하니까 얼마? 5 그래서 얘는 5는 그냥 딸려오고 얘가 좀 산술기였으면 2루트 얼마? 6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라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뭐 또 하나 그냥 잘 나오는 예를 들어보면 x제곱에 이거 보면서 산술기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다 양수라고 주어졌다는 가정하에 산술기하처럼 보입니까? 양수처럼 보이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럼 다 대놓고 봐도 양수네 다. 산술기하로 보이셔야 된다. 어떻게 보여야 돼? 이게 x제곱 보이지 않고 뭐 x제곱 플러스 4로 변형할 수 있어야 됩니다. 4를 더했으니까 내가 4를 빼줘야지.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거는 마이너스 4는 그냥 딸려오고 얘 가지고 산술기였으면 얼마? 6 그 4 딸려오니까 이게 얼마구나? 최소값이 2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을 구하는 건 니네 몫이고 뭐 도형이 약해서 식을 못 구했다 그러면 빨리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야죠. 식을 구했다 그러면 식을 구했을 때 산술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잘 쓰진 않지만 코시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교육과정에서 코씨를 써야만 풀리는 문제가 단독으로 나오진 않고요. 코씨 문제는 코씨를 쓰면 빨라요. 코씨를 안 쓸 거면 그냥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끝나는, 다 그렇게 풀리긴 하니까 여러분들 그래프 문제로 접근하셔도 되긴 하는데, 기왕이면 코씨를 풀면 좀 더 빨라지긴 하니까요. 근데 언제 쓰는 거냐라고 했을 때 공식 좀 볼까? 괄호의 곱은 괄호의 제곱 이상이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구조를 외우셔야 돼, 이게. 그럼 여기는 누구의 자리니? 제곱의 합자리, 제곱의. 말로도 기억하셔야 돼. 제곱의 합자리. 제곱의 합의들을 이렇게. 여기 뭐가 들어가니? 1차식이라고 말로 기억하셔야 된다. 1차식. 왜 이렇게 기억해야 되냐면, 말로 기억하지 않으면 이게 코시에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본인이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문제 식을 딱 이렇게 해놓고 조건을 미추고 굴 거 아니야. 구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조건,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 제곱의 합이 주어지고 1차식을 구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1차식 값을 주어지고 뭘 구하라고 하던가,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하던가, 그래야지 그게 이제 말로 리딩을 하기 시작해야 이게 코시인지를 알지. 그쵸?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이고요. 등호 조건은 등호 언제 성립합니까? A 대 B가 X 대 Y, 이 비례식이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공식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값 알려주고 이거 구하라고 하던가, 이거 알려주고 얘 구하라고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됐어. 그래서 자 봐봐. 아예 정리를 해보면, 수능을 보러 갔는데 최대 최소 구하래. 어떤 넓이의 최대값 구하세요, 어떤 넓이의 최소값 구하세요. 그러면 그 넓이를 식으로 우선 세우겠죠. 어떤 식을 세운 다음에는 그 식의 범위를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범위 구하는 거네?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게 다 양수인가? 그래? 근데 혹시 합이나 곱을 아나? 산술기 아닌가? 변형해서 산술기가 쓸 수 없나? 이런 생각 하셔야 되겠고, 수능 특강 같은 거 보면 막 양수가 아닌데도 막 쓰는 테크닉도 나와 있어요. 보면 음수인 거 막 양수로 바꿔서 막 쓰고 막 그런 것들 수특에서 보시면 그런 것들 나와 있고, 그 변형해서 갈 거냐. 근데 코시는 대놓고 이제 쓸 수 있는 경우인지는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하진 않고요. 야, 이런 테크닉적인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전부 다 뭐로 간다? 그래프로 가시는 거야. 예를 들어 식이 나왔는데 식이 3차식이다 그러면 단정히 3차 함수인 거지. 식이 4차식이다 그러면 4차 함수인 거고요. 그래서 나형에서는 3차 아니면 4차가 주로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 그렸을 때 뭐 최대값 구하세요 그러면 극대값이 답이겠고요. 최소값 구하세요 그러면 극소값이 답이겠죠. 그래서 그려서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명제 파트고요. 함수로 가볼까?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문제에서 가, 나, 다 이렇게 해놓고, 가는 이런 조건이고요, 나는 이런 조건이고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단어인지 수학 단어를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그래서 자, 빠르게 그냥 단어만 좀 정리해보죠. 첫 번째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쓰겠습니다. 이거 딱 보고 무슨 뜻이다? 1대1이라는 뜻이구나. 오케이? 1대1이구나. 이게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1대1이라는 뜻이구나 라는 거. 1대1이어서 얘는 무슨 함수겠구나. 증가함수거나 혹은 감소함수겠구나. 계속 증가하거나 중간에 잠깐 멈출 수는 있지만 증가함수이거나 또는 감소함수 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수특 보시면 이렇게 범위 나눠져 있잖아요. 뭐 1대1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범위를 기준 나왔을 때 이쪽 함수하고 이쪽 함수하고 계속 증가하려면 만약에 1차 함수라고 하면 둘 다
기울기가 양수면 얘도 양수, 얘가 계속 감수려면 감수, 이해가나?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뭐다? 양수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 거 있지? 양양 혹은 음음이니까. 이해가나요?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였어요. 1차일 때는. 자, 그리고요. 뭐다? 증가함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증가함수입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수능 특강에 보시면 여기다 살짝 등호를 붙여놓은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무슨 뜻이더라? 계속 증가함수여야 되는데 중간에 상수함수여도 괜찮습니다. 증가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되게끔 증가하다가 상수, 증가하다가 상수함수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다. 등호 여부 같은 경우도. 근데 이게 만약에 경우의 수 파트로 가면 이게 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함수 개수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실 건가? 이걸 만족해요 그러면 5개 중에 몇 개 뽑으면? 3개. 여기 3개인데? 5개 중에 3개 뽑으면 알아서 찾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된다? 5C 3이라고 쓰면 된다. 혹시라도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등호가 들어간다면 5H 3. 5개의 중복을 이용해서 뽑으면 되겠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안 나오지. 어떤 숫자가 하나 기준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2가 3으로 가요. 그러면 2보다 작은 애들은 요 기준선 요 위쪽에서 놀면 되고 거기서 선택해 주면 되고 나머지 요 아래쪽 애들은 요 아래에서도 선택해 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기준선 잡힐 거예요. 문제 많이 풀어 보셨으니까 뭐 이렇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뭐다? 우함수다. 그래서 Y축 대칭입니다. 이런 생각이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적분 같은 경우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정적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0서부터 A까지 정적분 한 다음에 몇 배? 2배 한다. 뭐 이거. 그 다음에 무슨 함수다? 기함수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원점 대칭이구나. 원점 대칭인 함수는 원점을 반드시 지납니다. 그래서 F0은 0이라는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기함수 같은 경우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 이렇게 적분 구간 윗끝 아래끝의 부호가 다르면 값이 얼마다? 0이어서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거 왜 최근에도 좀 나오고 있는 게 윗끝 아래끝하고 상관없이요. 그냥 이렇게 fx가 기함수라고 해놓고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식을 변형해야지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변형하니? 그랬을 때 기함수는 윗끝이든 아래끝이든 부호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성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를 마이너스로 바꾸는 경우는 없어요. 위에가 마3이면 그냥 3으로 바꾸겠죠. 근데 아래를 마이너스로 바꾸는 건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 뭐로? 마이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다 라고 이렇게 변형해 놓으면 주어진 조건과 결합해서 쓸 수 있는 형태. 이해했나? 뭐 그렇게 될 거야 보통 내는 게. 그래서 이렇게 위든 아래든 부호를 마음대로 바꾸셔도 된다는 게 기하문제의 특징이다. 같아요. 뭐 간단히 보여주면 2서부터 3까지라는 거를 봐봐. 마이서부터 3까지라는 거는 마이서부터 2까지 되지? 2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마이서부터 2까지가 0이니까 얘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부호 그러니까 기함수인데 왜 위아래 부호가 안 다르고 딱 이렇게 이상한 숫자를 줬지? 그러면 부호를 싹 바꿔도 된다고. 부호를 바꿔서 접근하면 기존에 있는 다른 조건과 결합해서 뭔가 나올 거라고. 결과값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함수는요. 만약 우함수다 그러면 미분하면 무슨 함수입니까? 기함수. 기함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튀어나갈 거고요.
자, 기함수다 그러면 미분하면 뭐다? 우함수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 라는 거죠. 자, 무슨 뜻이다? 네? 무슨 뜻입니까? 죽이 아닌데요. 같은 거 아니시죠? 4하고 2하고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숫자하고는. 그냥 요 안에 거 보시는 거죠? x는 3의 대칭이지 뭐. 요 둘의 합을 보시는 거죠? 합이 얼마예요? 6. 그 6의 반. 3. x는 3의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걸 더해서 x가 사라지면 선대칭이라는 뜻이고, x가 사라지지 않으면 무슨 뜻이다? 네? 이거 제일 간단한 걸 쓸까? 뭐야? x 안 사라지네? 그치? 그럼 무슨 뜻이다? 주기라는 뜻이다. 주기. 여기서 여기 그러는데 4를 뺐습니까? 여기는 4. 4를 빼거나 더해도 함수값은 변함이 없어요. 4칸씩 반복될 겁니다. 주기가 4입니다. 이런 뜻이니까요. 정적분이라면 4칸 주기, 한 주기의 정적분만 구한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정적분 값이 몇 주기인지만 봐서 이 주기값을 팡 때려 넣어가지고 몇 배인지 구하시겠죠. 주기함수의 정적분 구할 때 뭐 그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3의 대칭이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보통은 자, 이런 선의 대칭인 게 몇 차 함수?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이게 4차 함수일 수도 있고, 이런 식. 이해가나? 뭐 이런 식의 함수를 떠올리실 수 있으면 되겠다 라는 거야.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이죠. 무슨 뜻이다? 가운데가 누구고? 2고 y값은 3이고 몇 코마 몇? 2,3의 대칭이다 이런 뜻이네. 이 괄호 안에 더했더니 x가 사라지냐? 그럼 그 합의 절반을 쓰고 요 y값의 절반.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어떻게 해? 양 끝에 y값 합은 가운데의 2배 이렇게 읽으시면 가운데가 3이구나 라는 것도 읽을 수 있다. 리딩이 라는 거고. 자, 그래서 2,3 대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3 점대칭인 거 함수 대표적으로 뭐 있나요?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뭐 그릴 것 같아요? 이게 2,3이네 유리함수 그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2,3 이런 식의 함수들이. 그래서 분수함수,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하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1인 직선. 이 점을 지나면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성질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세워봐. 그러면 fx는 뭐라고 세울래? 2,3 대칭이니까 분모는 x 마이너스 2분의 분자? 몰라. 그 다음에 3 이렇게 세우고 시작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기호가 나오면 이렇게 세우고 시작할 수 있는 센스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했네?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분수함수 나온 김에 분수함수에서 자 봐봐. 일단 요 위에 점 P 랜덤을 잡았을 때 이렇게 이 정근선하고 이루는 이 직사각형 넓이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나오겠죠. 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뭐 쓴다? 산수기하. 분수함수에서 최대 최소 물어본 거는 99% 산수기하다. 그러니까 식을 세워보시면 다 산수기하로 날아갑니다. 넓이 구하라고 하든 아니면 둘레 길이 구하라고 하든 뭐든 하여튼간 분수함수 쪽에서는 뭔가 최대 최소를 물어봤다 그러면 아 이거 산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야.
네네. 이렇게 해서 선대칭, 점대칭 이야기까지 해봤고 정적분 관련된 건 이따 하지 뭐. 기본적인 거. 또 안 쓴 게 있나? 함수? 함수 개수 구하는 것도 했고. 네. 함수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우리가 분수함수하고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그리는 걸 굳이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릴 줄 알죠? 그러니까 그릴 줄 알면 되는 거니까 하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요. 역함수 같은 경우, 역함수 성질 같은 거. F하고요. F 인버스. 역함수하고 이렇게 합성하면 뭐가 되죠? 그쵸, I. I가 X예요. 그쵸? 상등함수.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사라진다 라고 기억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그쵸? 이렇게 된다. 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 이거죠. F를 2번 합성했더니 X예요.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것들. 역함수 같은 거 사용할 때 이런 거 있을 때 이쪽에다 F 인버스를 양쪽에 마치 곱하듯이 합성해 주는 거지. 여기다 F 인버스 합성하면 하나 사라지고 FX만 남나요? 여기다 F 인버스 합성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나? 이해하나? 이 식이 나오면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이 식이 나오면 똑같이 여기다 F 합성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거 워낙 많이 나오는 거라 기억하실 모르겠는데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같다는 거야. 그럼 그래프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래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 나온 숫자가 몇 개 안 돼가지고 짝짓기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럼 자, 이 기호가 나오는데 이게 그래프야. 그럼 역함수를 구했는데 원래 함수와 똑같다는 거 아니야? 여기 가시나요? 그게 만약 1차 함수라면 1차 함수라면 어떤 함수야? 이 기호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y는 x에 대칭했는데 자기 자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해볼 필요도 없이 대칭했는데 자기 모습을 똑같이 유지하는 거는 어떤 함수들이다? 기호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 함수들은 대칭해도 자기 자신 이해하나? 그래서 만약 이렇게 기호가 나왔다. 근데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쓰고 시작하셔야 돼? 아,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구나. 이렇게 쓰고 시작하셔야 된다. 됐나요? 근데 1차 함수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fx가 이렇게 생긴 분수함수야. 분수함수인데 이걸 만족한다는 거야. 그럼 역함수를 직접 구해보시면 되죠. 역함수 y는 x에 언제 대칭하고 있냐고 이거를. 얘가 그래서 보통은 역함수를 구하기 귀찮을 때 이 식을 이렇게 바꾸기도 해요. 왜? 합성함수 구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x자리에 fx를 통째로 팍 넣어주고 계산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보통 계산을 할 때 이게 더 선호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분수함수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y는 x에 대칭한 결과가 요 b하고 c의 자리에 뭐 한 거다? 자리 바꾸면서 보호 바꾼 거다라는 거 외우고 계셔야죠. 그래서 ax 빼기 c 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t 이렇게 한 다음에 계수 비교하시면 되죠. 그쵸? 같다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냥 나온 김에 이거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분수함, 이게 무리함수잖아요.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뭐다? 무리함수의 역함수 y는 x 대칭은 뭐다? 2차 함수다. 근데 반쪽짜리 2차 함수다. 2차 함수 다 그린 거 아니고 축을 기준 한쪽만 그린 것이다 라는 거. y는 x에 직접 대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결과를 어느 정도 테크닉을 외우셔도 되고요. y는 x에 그냥 대칭하세요. 모르는 친구들은.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시작점이 몇 코마면 시작점 2분의 1, 3에서 스타트를 하는 거죠.
방향은 어디야? x 앞에 보고 오른쪽 왼쪽, 루트 앞에 보고 위아래,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점 찍어놓고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런 그래프겠네. 그치? 이걸 y인x에 대칭하면 이 시작점이 이 이차함수에 뭐가 된다? 꼭지점이 된다. 그래서 이 둘의 자리를 바꾸면 3,2분의 1 그래서 x-3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되더라. 그러면 이 x 앞에 있는 2라는 건 어떻게 한다? 밖으로 빼낼 때 역함수, 역수를 빼낸다. 그래서 여기 앞에 뭐? 2분의 1이 붙더라.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뭐예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있어. 마이너스는 이 y의 범위를 구하는 데 쓴다. 그래서 루트는 0 이상, 마이너스 루트니까 0 이하, 3이니까 3 이하, y가 3 이하니까 그건 여기 x의 범위, x가 3 이하. 여기가 플러스 루트다 그러면 여기는 x는 3 이상. 아니, 나는 이렇게 바로바로 못한다.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y는 x에 대칭해서 일일이 다 노가다 뜨셔야 돼. 한 6줄, 7줄. 그냥 하면 되지 뭐. 시간 좀 걸리면 어때. 그런데 그래프가 아니고요. 경우의 수 문제, 함수 개수 문제. 자, 저걸 만족하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구한다? 원래 이대로 이렇게 가는 걸 보나 거꾸로 가는 역함수를 보나 어떻다? 같다 그러면 경우의 수 파트에서 두 가지가 떠오르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거나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나 혹은 어떻게 되거나 이렇게 크로스 되거나 이해하나? 크로스 돼야지 거꾸로 갔을 때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항등 또는 크로스입니다. 항등 또는 크로스. 그래서 경우의 수 세시면 되죠. 전부 다 항등인 경우, 두 개 항등이고 이렇게 두 개 짝짓기 하는 경우, 둘 짝짓기 하는 경우. 상수함수는 그냥 fx는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선. 개수는 그냥 이게 상수함수가 되려면 뭐 하나의 숫자에 꽂혀야 되니까 다 1에 꽂힌 함수. 하나, 4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역함수 관련된 거고요. 최근에 좀 잘 나오는 게 역함수 관련된 정적분. 그냥 나온 김에 그냥 갖다 여기서 정적분 얘기까지 해보면 두 가지가 떠오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f함수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렇게 그 역함수를 g라고 했을 때 f하고 g가 이루는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 넓이 구하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여기 교점 찾기 위해서 굳이 g라는 함수를 구하지 않고 누구? 이 둘의 연립방을 세개를 구해서 교점을 구하시겠죠. 여기하고 여기를요. 그랬을 때 굳이 역함수하고 얘하고 정적분하지 않고 누구? yx와 f하고 여기 거꾸로 샀구나. 위에구나. 이렇게 요 반쪽만 정적분해서 위에서 아래선 뺀 다음에 정적분해서 몇 배? 2배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뭐 2에서부터 5까지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구해봐 라고 한다면 이거 단독으로 그냥 딱 하나 딱 구하는 게 아니죠. 이거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하고의 정적분의 합은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었다.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가 뭐 2고 여기가 5다라고 나왔다. 그러면 빨리 그래프나 주어진 식을 보셔야죠. f에다가 뭘 대입하면 2가 되는지. 즉 이 자리가 뭐다? 이 fx의 함수값 자리라는 거.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f1이 2다 그러면 여기가 1인 거고요. 5가 뭐지? 라고 했는데 f2가 5다 그러면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 결과가 얼마다? 안 외우고 있나? 외워야 됩니다. 윗끝 곱하고 아래끝 곱한 거에 뭐다?
뺀 거다. 그래서 2, 5, 10에서 뭐 뺀 거? 2 뺀 거에서 8. 이렇게 바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얘가 fx 식이 주어졌으니 식이 주어져 fx가. 그래서 이 값은 구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이 값을 구하는 거지. 단독으로 얘 혼자 못 구합니다. 오케이? 역함수의 정적분 구하세요. 그럼 무조건 아래처럼 등식 만들고 시작하시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역함수 얘기도 한 것 같고 함수적 얘기는 거의 한 것 같은데 혹시나 마음에 책은 잘 나오진 않지만 역함수 직접 구해야 될 때 역함수 구하기 아까 분수함수는 자리 바꾸면서 보호 바꾸기 했고 무리함수는 자신함수는 그냥 y, x 대칭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라고 해야 되나? fx의 역함수가 gx입니다 라고 주고 나서 여러분한테 y는 f의 뭐 2x 플러스 얘들 합성함수 아닌가? x에 2x 플러스라는 거 이거의 역함수를 표현해 보시오. 이런 문제가 예전에 잘 나왔고 특강에도 드문드문 여러분 수능 완성의 수능 특강에 가끔 등장은 하거든요. 나올 수는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아나요? 이렇게 했을 때 합성함수 역함수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단계 어쨌거나 역함수 구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x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이죠. 스타트가. 그래서 자 내가 2x 플러스 1이 선택한 게 y구나. 그럼 자리를 바꿔서 2x 플러스 1은 f 인버스 y구나. 이렇게 해서 둘의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역함수를 구한 게 아니에요. 몇몇 이 착각하고 있는데 이 등식과 이 등식은 완벽하게 동일한 등식이야. 그냥 2항 정도 하듯이 그냥 10변형한 거지. 이게 인버스를 썼다고 역함수를 구한 게 아니야. 그럼 착각하면 심한 문제 못 풉니다. 그냥 이거 자리 바꾼 거야. 그냥 똑같은 등식이야. 근데 이걸 x는 이라고 써야 된다고. 그래서 2로 나눌게. 그러면 2분의 1에 f 인버스 y 빼기 1인데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2단계 여기서 이제 뭐해? y는 x에 이제서야 대칭을 할 거라고. 그러면 x 처음부터 y는 x에 대칭하면 엉뚱한 답 나옵니다. 이거 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y는 얘는 2분의 1에 f 인버스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f 인버스 x를 뭐라고 쓰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y는 2분의 1 gx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 그러면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 몇 번 나왔던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다. 됐죠?